우리가 잠깐 쉬었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김도인께서 우리한테 깨달음의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난 이런 얘기가 익숙하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익숙할 것 같아. 그래요? 나는 안 익숙한데. 그래서 좀 낯설긴 한데 근데 재밌네. 재밌는데요? 얘기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현실적인 도움들이 될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유체 이탈. 그렇죠. 탈 중심화, 네. 탈 동일시. 행복하려면 유체 이탈해라. 괜찮네. 우리 전직 대통령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겠죠. 건강하신 분들이었어. 근데 진짜로 어떻게 보면 정신 건강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건강하다고 그렇게 일을 벌리셨는데 그래도 건강하실 수 있는 진짜 놀라우신 분들입니다.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멘탈.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근데 개인적 측면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김도인이 말씀해 주시는 거는 참 얻기 힘든 능력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덧글은 달았지만 선거 개입은 안 했다. 이렇게. 자기 나이다. 우리 이거 안 돼. 그래. 네. 잘리겠다. 그래서 해볼게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셔서 생각난 건데, 그러면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내가 이거 탈동일시 시키지 않으면 내 정신건강 되게 이롭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우리처럼 근데 실제로 천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가 기반돼야 되냐면, 이 행동할 때 그 자기 경험이 자기한테도 고통을 발생시키면 안 되지만 타인한테도 고통을 발생시키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보통 종교에서는 계율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 삶은 그 자기 생활에서 지켜야 되는 계율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는 10계명, 이제 불교에서도 5개 이런 식으로. 5개? 네, 5가지 지켜야 되는 사항들 해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기독교는 궁금한데 10개는 옛날 거잖아. 옛날 율법인 거고. 네네. 이제 신약 이후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율 같은 게 있나? 예수님이 그거를 딱 정리를 하셨어요. 율법이고 선지자가 뭐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황금률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안에 모든 계명의 그 10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의 정신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모든 선지자가 했던 말들은 다 그거다. 그렇게 딱 요약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조금 더 단순해졌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더 지키기 힘들 수도 있죠. 10계명은 그 안에 있는 계명만 지키는 한에서 우리가 법이 그렇잖아요. 이건 안 된다라고 법을 정해놓게 되면은 그 빈틈을 딱 파고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처럼. 맞아요. 근데 오히려 어떤 행동들을 했을 때 너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했을 때 이런 행동을 했냐라고 반문했을 때는 굉장히 그것이 빠져나가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구만. 되게 광의죠. 일반화시켜놨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종북 세력도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해야 되는군요. 그만해. 예. 그만해. 근데 이슬람도 되게 단순하더라고. 이슬람도 2개밖에 없어요. 뭐요? 하나님 위에 신은 믿지 않는다. 그리고 예언자 마호메트가 실제로 이제 위대한 선지자다. 이 2가지를 믿는 거라고 하더라고. 어쨌든. 네. 근데 5개는 뭐예요? 불교에서 5개? 술 마시지 말고. 그런 게 들어있어? 네. 술 마시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그리고 강 선생은 일단 탈락했고. 도둑질 하지 말고. 독실이 탈락했고. 네. 예. 음란한 행위 하지 제가 말고. 탈락했고요. 네. 그리고 살생하지 말고. 네. 그리고 지금 4개 말했나요? 예, 뭐였죠? 살생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그다음에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음란한 행위 하지 말고. 그리고 말 조심하고.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말 아니면 자기가 깨닫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되게 좀 구체적이네. 디테일하네. 네. 왜 술은 마시면 안 돼요? 근데 술은 마시지 말라는 거는 다 들어가지 않아요? 동양철학에서 유학에서 술 마시지 말라 들어가도. 왜냐면 술을 마시고서는 보통 다 정상에서 일탈하는 행위를 해서 문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스님들은 술 안 드세요? 술 안 드시면 원래는 금지되어 있죠. 계율로 지키시면. 그래요? 지금 그러시지 오히려 않으시나? 육식은 안 들어가 있네요, 여기에. 살생하지 말라에 들어가 있어요. 네. 제가 듣기로는 룸사롱 가서도 콜라 드신다고. 굉장히, 예. 룸사롱. 예, 그렇군요. 네네. 예. 잠깐만. 여기서 말하는 그럼 살생하지 말라는 식물은 포함되지 않는군요. 그것 때문에 논쟁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공개 방송했던 자인학교 극도의 고행주의자들은 식물도 죽이지 않고 자기가 지나다닐 때 세균이나 개미를 밟을까 빗자루 쓸면서 다니고. 그러니까 그럼 뭘 먹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거의 우유 같은 거 먹나? 채식을 하는데 식물을 죽이지 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면 자기가 살생할 수 없으니까 이제 파는 거를 사서 먹는 거죠. 그런 네. 자기가 하진 않지만 누군가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
생존은 해야 되니까. 네네. 근데 지금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우유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우유나 과일 같은 거 먹으면 되지요. 네. 살생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막 우유도 자기 몸속에 들어가서 그 우유에 있는 세균을 죽인다 이러면 살생이라 볼 수 있잖아요. 그냥 죽어. 그냥 죽어. 아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개념에 대한 맞아요. 죽어. 젖산균. 아 그렇군요. 개념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심하죠. 그래서 코에다 이렇게 장막을 치고 다니시는 자이나 그 신도들도 있어요. 자기 코 속에 혹시 벌레나 이런 게 들어가서 죽을까봐. 그래요. 근데 저는 지금 최장님은 되게 좀 어떤 표정으로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그렇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자세가 되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하거든요. 어려운 거죠. 네. 예전에 저는 그 채식주의자 분이 이제 근처에 있었는데 그분은 건강 때문에가 아니고 그거였었던 것 같아요. 육식을 할 때 그 소가 먹는 그 곡식의 양이 맞아요. 뭐 20배? 뭐 이렇게 효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16대 1이었던 것 같아. 16대 1 비율이. 그래서 지금 굶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맞아. 나는 먹지 않겠다. 소를 먹지 않겠다. 뭐 지구 온난화를 포함한. 그래서 그 신념으로 안 드시는 분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오히려 저는 되게 멋있더라고요. 사실 나도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얘네들이 이제 뭐 그런 거 잔디 같은 거 먹어야 되잖아. 뭘 먹어 소가. 근데 원래는 풀을 먹어야죠. 풀 먹어야 되는데 잔디를. 근데 이제 우리가 소고기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인간이 먹는 곡식을 먹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블링을 위해서. 근데 이제 그러면은 곡식 16g을 먹이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 1g이 나온다라는 게 있었어. 나도 그 얘기 듣고서 이게 우리가 육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못 끊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다 알지만 먹잖아.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 사실 한편으로는 정말로 나의 삶의 태도가 나와는 다르지만 정말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깨달음의 이제 뭐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깨달음의 대상이 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냐를 이제 설명했어요. 예. 제가 드리는 선물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에 설명한 거고 실제 개념어들 여러 가지 많이 썼는데 왜 그러면 가오 있어 보이려고 그랬어. 내 선물은 가오 있는 선물이니까. 탈중심화, 네. 탈동일화. 2016년도 김도인의 새해 선물 깨달음의 방법 이제 말씀드릴게요. 2015년도죠. 16년도지 새해 선물. 15년도지. 15년도. 선생님 죄송해요. 아까도 틀렸는데. 정신은 미래가 이게 있기 때문에. 탈동일시화돼. 예. 네. 2015년도. 새해 선물을 드릴게요. 예. 네, 그래서 자칫하면 아예 시간에 가는 걸 모를 수가 있으니까. 부작용. 명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 그렇군요. 선물은 제가 드리는데 깨달음의 방법. 돈은 여러분들이 내시는 거예요. 알겠죠? 공짜가 아니야. 네. 이것도 공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 먹으면 공짜로 받을 수 있는데 대여하시는 분들은 1,300원, 구매하시는 분은 3,500원 정도 준비하셔야 돼요. 되게 궁금하네. 뭔데? 교통카드도 아니고 뭐지? 뭐냐면 그리고 또 제가 해본 결과 공짜로 뭐를 배우는 거는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명상도 어디서 공짜로 해준다 해서 가서 보면 그냥 시원시원찮게 듣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 마음 상태가 공짜니까 이렇게 듣지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비용을 많이 지불한다 그러면 진짜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단 한 문장으로 축약했더니 세상에 공짜는 없다였다는 말도 있었고. 네, 그랬어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돈을 주고 지불해야 그 책도 빌리는 것보다 더 이게 꼼꼼히 씹어 먹으면 볼 수 있고. 누구였지? 시골의사 박경철 씨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공짜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약 드렸더니 안 먹었다라는 거야. 맞아요. 박경철 의사. 맞아요? 네. 한 알에 100원씩 받았더니 열심히 드시더라고.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 깨달음의 방법을 알 수 있는 게 공짜가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 선물은 비용이 있어서 자가 비용으로 대여는 1,300원, 구매는 3,500원이 필요해요. 너무 궁금해. 빨리 말해줘. 뭔데? 그래서 뭐냐면 이제 저한테 주시는 건 아니고 저한테 주면 고맙지만 예스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스맨이요? 네. 본 것 같아. 짐 캐리 나오는 거. 2008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죠? 시놉시스가 뒤로 가면 어떻게 되죠? 짐 캐리가 이제 주인공인데 이제 예스맨 영화 이름이 예스맨이에요. 네, 그래서 2008년도에 만들어진 예스맨 건데. 영화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방법이 예스맨에 나오는 예스맨 운동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명상단체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네네. 예스맨. 제가 해본 결과. 근데 구매 말하는 게 그 IPTV에서 구매하는 게 3,500원 말씀하시는 네네, 영화를 봐야 돼. 이 영화를 봐야 돼요. 네네. 다운로더가 됩시다. 네.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돼요. 네. 모든 건 다 어둠의 강의. 예스맨이란 영화를 일단 봐.
아,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스맨 운동을 하면 돼요. 세 번째 깨달음을 얻게 돼. 그래요? 근데 네. 그 영화에선 예스맨이 되게 좀 안 좋게 그려지지 않나요? 아니에요. 좋게 그려졌어. 네. 난 내가 본 영화는 다른. 이 예스맨이 그냥 네.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랑 다르게 뭐냐면 영화 얘기를 잠깐 할게요. 아, 예, 예. 네, 짐 캐리가 이제 주인공이고 이제 여자 주인공은 주이 디샤넬이라는 여자 주인공이어서 500일의 썸머 여주인공이거든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여주인공 좋아하는데 네, 싫어하는데. 네. 왜 싫어해? 약간 4차원이야. 아, 그래요? 500일의 썸머 영화 보면 싫어하겠다. 네, 그 여주가 남자들은 여자를 싫어하겠네. 그 여자를. 500일의 썸머? 네. 그걸 봐야겠다. 예, 예. 오장 관련 여자로 나왔는데. 아, 그래요? 대출회사 이제 상담 직원이에요. 이제 짐 캐리가. 근데 진짜 부정적이어서 자기가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경험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해요. 싫어, 안 돼. 매일 거절을 하는 거예요. 대출해 주세요. 싫어. 네, 안 돼. 그래서 야, 우리 오늘 송년회 갈래? 안 돼. 말도 끊기 전에. 실제 그래서 짐 캐리가 나오니까 되게 코믹스럽고 웃긴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짐 캐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우연한 계기로 이제 전부인을 술집에서 만나요. 거기도 가기 싫다고 친구한테 계속 거절하다 어떻게 끌려갔는데, 전부인이 이제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개망신을 당해요. 막 넘어지고 막 그러고 막 뭘 뒤집어 쓰고 이런 식으로. 짐 캐리가. 네, 짐 캐리가 이제 은둔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친구의 어떤 이제 권유를 계기로 예스맨 운동을 하는 단체, 그러니까 사이비 단체죠. 거기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의식을 개혁하는 운동 거기 들어가서 예스 하도록 배워요. 그래서 뭐냐면 그냥 단순해요. 자기가 겪는 모든 경험에 대해서 예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팸 메일을 왔다. 이슬람 처녀 만나보내시겠습니까? 예스라고 클릭을 하는 거예요. 대출을 막 해달라고요. 말도 안 되는데 이상한 기괴한 물건을 가지고 가서 이거를 내가 발명하고 싶다. 대출을 해주세요. 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대해서 예스를 말하도록 하는 단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스 실제로 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나 이거 새해 선물 명품백 사줘. 예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호구 되게 딱 좋네. 호구를 떠나서 좀 있으면 파산과 함께.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짐 캐리가 예스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겪게 되는 삶의 변화를 이제 영화로 그린 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자기 인생의 의미도 깨닫는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웃겨요.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거든요.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어 배워요? 네네. 그리고 짐 캐리가 정말 한국어를 잘해요. 이게 되게 웃긴 장면인데 그리고 이제 말도 안 되는 파티에 가가지고 레드불을 밤새 마시고 출근한다던가 그리고 대출회사에서 모든 거 대출을 승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장실로 불려가고 이러고 그래서 자기가 이전까지 해보지 못했던 되게 많은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영화는 한번 보시면 새해에 다른 이제 TV에서 하는 영화보다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그거 아니었네. 작업 들어오는 여자들한테도 전부 다 예스에서 오케이 해주나? 그러니까 자기한테 관심 갖고 스팸 메일. 네네. 아, 그래요? 스팸 메일도 예를 들어 무슨 이제 불법 약품 선전이다. 예스 이런 거. 네. 아, 근데 그렇게 하면은 김도인 말씀에 그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뭐야, 실제로 이제 제가 왜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냐면 여러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명상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삶에 이제 적용하면 이런 형태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2010년도에 이 영화를 보고 이거를 똑같이 따라하기 시작했거든요. 진짜요? 왜냐면 지금은요? 지금 안 하시죠? 지금은 안 하죠. 돈 좀 하고 있으면은 바로 그냥 2천만 꼭 주실래요? 이렇게 하면 되게 명상이 되게 심취하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약간 날이 서서 되게 냉소적일 때가 있었어요. 실제 20대 때 되게 냉소적이었는데 20대 때 명상할 때?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 명상으로도 약간 극복이 안 됐었어요. 근데 그 냉소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되게 유약한 심리 상태가 냉소주의거든요. 남의 경험, 자기 경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까짓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심리가 강한 상태가 아니고 유약하니까 상처받기 싫거나 부정적인 경험을 자기가 미리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남의 경험을 우습게 생각하면 돼요. 자기 경험나. 네. 저까짓 거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강한 거에 대한 마음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냉소주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약한 태도다라는 거예요. 냉소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심약한 태도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열등감을 피하기 위한 방법일 수 있는 거네요. 네네네. 되게 시니컬한 상태는.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거는
저까지 거 별거 아니야라고 하는 걸 남에게 그렇게 남의 경험과 남의 어떤 성취들을 그렇게 깎아내리는 건 안 되지만 네. 어떻게 보면 자기가 받았던 부정적인 것들을 그까지 거 별거 아니야라고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그냥 그거 무시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받아는 들이지만 별거 아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 맞아요. 근데 그 독실님이 물어보신 거의 차이점이 뭐냐면 냉소주의는 경험을 수용하지 않아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약해요. 왜냐하면 이 경험에 대한 자기가 수용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험을 해결하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시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실제로 그 깨달음의 상태는 경험도 수용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도 함양된 상태예요. 그렇군요. 네. 2010년에 그렇게 사셨어요. 네. 근데 뭐가 발생하게 되냐면 발생하지. 명상을 통해서 처음에 경험에 노출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반 상태에서는 그거를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개념하고 고정화된 자기 틀에 맞는 경험만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자동적으로 의식 과정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의도적으로 깨트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명상에서 시키는 훈련이 그거예요. 자기한테 발생하는 모든 경험을 이제 관찰하게 시키거든요. 네. 적극적인 형태로 하면 이런 형태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생활하는데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에서 예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평소와 다르게 출근했는데 상사가 불러서 너 오늘 야근할래? 네. 집에 갔는데 뭐 자녀가 아빠 나 이거 장난감 가지고 싶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저거 되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쓰레기예요. 네, 근데 알겠다 이런 식으로 친구 전화해서 보증 좀 서줘. 예. 그러면은 상사가 야근 좀 해라. 예 했는데 바로 전화 와갖고 여보 오늘 결혼기념일인 거 알지? 빨리 와. 그래. 오케이. 하면 이제 어떻게? 맞아요. 경험이 동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 어쨌든 자기가 조정해서 모든 경험을 이제 할 수 있게끔 해야죠. 길이가 그러지 않나? 그 막 어떻게든지 막 해내려고. 네네. 그래서 그런데 이건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피싱 전화가 왔는데 보이스 피싱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라고 해야 되냐? 근데 그런 극단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이제 어른들은 다 판단할 수 있으니까 정신줄은 놓지 마라. 네, 뭐 자기의 생존을 위협하는 선택은 이제 제외하지만 그 외에 대해서는 예라고 대답하게 되면 자기 인생이 엉망진창이 돼요. 진짜 해보시면 처음에는 왜냐하면 기존까지는 자기가 컨트롤하고 있었거든요. 자기 삶을 계속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고정화된 틀에서. 김도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정된 자아감 때문에. 네네. 그렇지. 근데 이거를 포기하고 모든 경험에 그냥 자기를 내맡기게 되면 정말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자기 삶이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막 하루에도 막 약속이 3-4개씩 생기거나 그렇죠. 네, 밤을 새거나 그리고 진짜 어처구니 없는 장소에 가 있거나 이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해요. 가장 크게 얻은 거랑 가장 크게 잃은 건 뭐예요? 가장 크게 얻는 거는 자기의 생활에 대해서 너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돼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경험. 네. 그리고 그렇겠지.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선별해서 안 했던 것들을 하게 되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삶을 통제하면 훨씬 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그냥 그거를 확 열어놓은 상태가 훨씬 더 가능성이 더 커져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다양성,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변화하거나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가장 크게 잃은 건 뭐예요? 가장 크게 잃은 거는 돌아봐 생각하면 없을 것 같은데 친구도 더 명성. 많이 생겨요. 친구도 그리고 돈도 어떤 의미로 보면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왜냐하면 기회가 무수히 되게 생기기 때문에 네. 잃어버리는 건 없네? 잃어버린 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삶에 대한 통제가 안 되고 삶이 엉망진창되고 두 번째로 체력적인 소모가 되게 심해요. 네네. 잠을 못 자지 할 게 많으니까. 뭐 새벽 3시에 친구가 술 취해가지고 깔라대서 전화해서 나와 하는데도 알겠어 하고 나가고. 네가 와서 계산 좀 해. 오케이. 네. 이게 뭐냐면 되게 바보 같은 짓인데 이걸 계속 하게 되면 예를 들어 한 달 내가 예스맨을 하겠다 해서 예스 하게 되면 자기가 삶에서 갖고 있는 고정된 시각이 변화해요. 왜냐하면 그렇겠네. 행동을 강제적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실제 이때 진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고 다니고 뭐 이때 네, 일도 되게 많이 생겼던 것 같고 그리고 실제 그 명상을 계속 몇 년 집중했던 것보다 단기간에 명상을 통해서 받는 효과 같은 것들 그거에 훨씬 더 커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아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고정된 자아감이고 요즘에 그
켄일보의 무경계라는 책을 김도인이 추천해 주셔서 읽었는데, 네. 그러니까 자아라는 건 이제 선긋기라는 거야. 내가 어디까지 맞아. 선을 긁 것인가.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했던 판단과 다른 판단 다 맞다 하면은 선긋기의 방향이 달라지면서 자아도 달라지겠지. 네. 새로운 경험일 수 있겠네, 그죠? 네. 대학교 1, 2학년 때 하는 거 아니야? 맨날 술 처먹고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알겠어. 대학교 때까지 못하던 거. 새로운 자아가 돼. 그렇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야, 내일 시험인데 술 먹자. 하면서.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야, 니가 쏴. 오케이. 묘한 해방감을 느끼고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이제 좀 우스갯소리지만 심리적인 걸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내일 당장 듀인 리포트를 제출했어야 됐는데 네. 무시해버리고 딱 짤 때의 그 묘한 해방감과 그 후에 찾아오는 아니지. 절망감. 교수님이 내라고 했으니까 예스 하면 내야지. 그다음에 친구가 불러서 놀자. 또 예스 하고. 네네. 그러니까 단기간에 자신의 문제 해결 역량이 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에서 자기가 선택적으로 한 5가지 일만 한다. 근데 예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루에 경험하는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그러니까 압축적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압축적으로 수련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하면 돼. 반대로 하면 어떠나요? 모든 걸 놓으라고 하면? 그럼 아까 전에 그것처럼 그 뭐지? 매여버리겠죠. 그냥 자기 퍼스펙티브. 그리고 네 어떤 게 발생하냐면 경험에 되게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른이 될수록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되게 감정 변화에 묻어내지잖아요. 자기 감정이 깨어나요. 심장이 계속 쿵쾅거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지.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막 아침에 지하철 출근하고 막 눈물이 막 샘솟을 때가 있고 갑자기 막 마음이 설렐 때가 있고 부장님이 막 자기한테 잔소리하며 서러워서 대성통곡을 한다던가. 왜냐면 어른일수록 감정을 제어하는 능력이 발달하거든요. 환경을 제어함으로써. 네네. 근데 감정이 살아나요. 순수하게. 그래서 감정 감각에 대한 자각 능력이 향상돼요. 실제로 해보신 분이니까 이 얘기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한 달 정도 하고 자기에 대한 체험기를 A4 용지로 써서 카페에 올려주세요. 근데 너무 궁금한 게. 야, 극단적인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간증해. 근데 20대 초반이셨잖아요. 아니에요. 후반에? 후반이었어요, 네. 근데 예를 들면 30대였죠.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40대, 50대 남성이 이거를 해도 된다고 보세요? 너무 안타까운 건데. 네. 그때라도 해야 될 것 같아.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근데 이게 그러니까 만약 가정을 꾸리셨다 이러고 자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운용할 수 있는 폭이 더 좁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책임이 많아지기 그렇지. 때문에 예를 들어 예스 하면은 개인적인 그냥 대학생들이다. 그럼 개인적인 일만 예스로 처리하면 되는데 만약에 가장이신 분들이 하실 때는 사회적인 일,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뭐 자기 부모님을 보시고 있는 자녀로서의 뭐 모든 의미에 대해서 예스 해야 되니까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만약에 제가 뭘 느꼈냐면 공개 방송 갔을 때 이제 뒤풀이 자리에서 뭐 명상 좋은 거를 추천해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명상도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자기 시간에서 개인 시간을 하루에 1시간도 운용하실 수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하다가 뭐 좋은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이거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자기 입으로 예스만 하면 되거든요. 1,500원. 네. 근데 이게 자기와 약속이고 누가 내가 예스맨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면 그만할 수도 있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21일 딱 3주만 해보시면 자기 생활이 자기 삶이 완전 급변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그 가장으로서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예스하는 거는 쉽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운용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한계 내에서 평소엔 항상 이렇게 처리했던 거를 네. 다르게 한번 해보는 연습으로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나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로 완전한 예스맨이 되는 거는 어리석은 것 같기도 해. 근데 우리가 이 정도 지금까지 이것만 아는 것만으로도 내가 지금까지 노했었는데 예스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일상생활에서 바뀔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김도희는 만약에 삶에서의 어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를 바꾸려고 한다면 네. 그런 시도도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가장이시면 가족끼리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스를.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건 예스하고 어느 거는 노라고 해야지라고 하면 솔직히 선택적으로 자기가 이미 선을 그어놓은 거기 때문에
뭐가 효과가 더딜 수도 있고 그냥 별로 의미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른일수록 자기가 책임이나 자기 뭐 인생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경험들을 하시는 이제 위치에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뭐 보증을 서거나 뭐 회사에서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이런데 예스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극단적인 사례들만 제거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예스하시면 그리고 이게 모든 거에서 예스 할수록 효과가 빠른 것 같아요. 단기간에. 왜냐면 압축적으로 하는 거니까. 어떤 목적을 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예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스를 통해서 나를 바꾸는 거잖아요. 네. 기존에 나를 가두고 있던 어떤 틀을 한번 바꿔보고 그 과정에서 뭔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 추구하는 거니까 또 이 방송 듣고 또 과도한 예스로 인한 피해는 보상 나르지 않습니다. 맞아. 그게 중요해. 그거 중요해. 우리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스만을 했었던 것들을 오히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뭐 이런 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어떤 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상사기 때문에 혹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굽신굽신 했던 것들을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죠. 아닌가요? 김대리 오늘 아니라는 눈빛이 지금 김대리 연말인데 회식 자리 참석하지. 아니 이런 거 이거는 좀 이렇게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 수도 있는데 너무 사표를 준비해 다니면서 너무 사표를 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뭐 정말 나는 화가가 되고 싶었어. 영화 스토리 같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네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하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사표를 딱 던지고 나와서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는데 처음엔 너무너무 안 되고 힘들고 괴로워. 끝까지 계속 안 돼. 그게 현실일 것 같은데 그거를 해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네네. 맞아, 그지? 실패하더라도 해보는 자세가 중요한데. 근데 김도인이 말씀하신 거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김도인이 말씀하시는 게 예스라고 하는 게 모든 걸 긍정하자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긍정적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 자기 삶의 경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네. 환경은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나는 괜찮아져. 근데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결과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뭐 금전적인 측면에서나 뭐 인간관계나 이런 거지. 그리고 자기 능력도 되게 향상이 많이 됐고 그게 이게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은 계속 드는 게 우리는 그래도 아직 젊잖아요. 아직 그 청춘에 속하잖아. 그래 맞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빠른 나이에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더 빠를수록 해보는 거야. 근데 진짜로 저도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가장이 되고 이제 아기까지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운신의 폭이 어쩔 수 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려면 힘드니까 오히려 지금부터 오히려 좀 더 해보는 것도 젊으신 분들은 그리고 저 가장분들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40, 50대 분들은 이제 자기 마음이나 이런 걸 신경 쓸 여력이 없으시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취직한 순간부터 정신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어떤 게 발생하냐면 50대쯤 이제 자녀가 만약 성장하고 이랬을 때 명상이나 이런 거 배우러 보면 50대 그 아버님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삶에 대한 허탈감이나 그 공허함 이런 거에 대해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모든 걸 환경에서 자기를 재단해 왔으니까. 예, 그래서 한순간에 막 훅 그 심리적으로 무너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전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봐, 나 믿고 해봐. 걱정되는데. 아까 깡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주의사항처럼 우리가 보상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렇구만요. 난 몰라. 김도희님이 해주실 수도 있지. 난 몰라. 그래. 이거 진짜 내 삶의 비기였는데 가르쳐줄게. 내가 5단계로 간 비법이야. 그렇군요. 네. 근데 저도 근데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아. 나는 이제 윤회도 믿고 다시 태어남도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인생이 배우러 오는 학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경험이고 배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인생에 배가 떠났다고 해서 여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배가 떠나서 회오리를 돌면서 그냥 그 자리를 뺑뺑 도는 출항은 했지만 여행하지 못하는 배가 있고 출항해서 여행하는 배가 있다. 근데 인생이 그런 것 같아.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진 않고 시간을 계속해서 소모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로 인생 중에서 경험하고 깨달음 얻는 그런 여행을 하는 인생도 있을 것 같아서 김도인의 방법이 난 굉장히 좋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아까 여행 얘기를 하셔가지고 생각이 나. 아까 기록을 했었던 게 그럼 요약을 하자면 어떤
그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해보고 그 삶의 바운더를 확장해보고 네. 그래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내가 세상을 그 나를 받아들이는 그 시야를 넓히는 거를 목적으로 한다면 네. 혹시 예를 들면 일주일 정도의 휴가를 내서 여행을 가서 네. 그 여행지에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상사한테 무조건 예스 하는 것보다 네. 여행지에 갔을 때 한번 돈도 한번 써보고 그러니까 평소와 좀 다른 행동들, 뭐 범법을 뭐 마약하고 LSD 하면 안 되겠지만, 네? 그거 안 돼. 자기를 너무 주장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느 정도의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과 다른 삶을 살아보는 거 있잖아요. 저는 걷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예를 들면 제주도 가고 네. 산에 올라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힘든 거 왜 하나 싶은데 해보는 거야 그냥. 예스 네. 해갖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삶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어떤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아까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여행하실 때도 계획을 작성하는데 여기 목적지 가서 어디 묵고 맞아. 그 계획 바운더리 안에서 행동하거든요. 네. 계획 틀어주면 화내고 막. 맞아. 실제로 계획을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1번 여기 갔다 왔으면 찍고 2번 음식점 여기 갔다 왔으면 이런 식으로 무슨 일정표를 자기가 스스로 짜가지고 이동하게 되는데 그 방식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내가 하루하루 진짜 생활하는 게 똑같은데 무슨 새로운 일이 생기겠어라고 하는데 이 예스맨 스스로 예스맨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겨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면서 마치 사람들이 제 예스맨 운동하고 있대 막 소문이 난 것처럼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나한테. 오히려 더 근본적인 질문인데 그렇다면 그 예스맨 운동을 지금은 안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효과가 있고 좋은 건데. 그거 하고 실제로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겪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긍정적인 일들이나 막 명상적인 것도 굉장히 뭐 제가 느낄 때 개인적으로 영향도 향상됐다 이렇게 느끼고,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되게 지금은 다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네, 고난의 상태를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별로 그 겪는 그 패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그거는 겪은 거는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난 위에 있다. 고난의 한가운데 있어서 열반을 넘어섰다. 나는 이미 다 깨우쳤으니까. 열반보다 위에 있어. 100반에 있어. 난 지금 뭐 100반. 네네.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하세요. 저는 이미 떼었다. 난 그 단계는 아니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의 처음 선물이었습니다. 적절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처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건 또 웃기잖아요. 왜냐면 개인적인 경험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뭐 너 혼자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실제로 명상이랑 연관시켜서 똑같은 방식이에요. 제가 봤을 때. 네. 근데 명상은 앉아서 하는 거고. 김도인 얘기가 좀 믿을만한 게 뭐냐면은 김도인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배워서 말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실천은 못하면서 이론적으로 배워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 되게 싫어하고, 그러니까 지덕 합일설, 자기 행동하는 것과 지행 합일이구나. 철학과 어쩐지 나를 싫어하더라고. 그렇구만요. 나도 그래서 싫어했던 건가. 철학과 다녔을 때 너무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이게 철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정신적인 우월감이 굉장히 강해요.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네네. 세상보다 자기가 되게 우월하다고 생각해. 모든 특징이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싸웠잖아 지난주. 왜? 맞아. 과학은 좀 개무시하시길래. 그래서 과학은 왜 이렇게? 알겠습니다. 철학보다 아래 있지, 막 이런 생각.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서 저도 그러면서 어떤 걸 봤냐면 이제 보통 뭐 선후배들이나 동기나 이제 뭐 교수님들 세상 비판을 되게 많이 해요. 세상에 썩었고 사람들이 잘못됐고 철학이 진수고 막 이런 식으로. 저도 그랬는데 남이 그런 모습을 너무 오랫동안 지켜보다 보니까 질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자기의 진짜 삶의 모습은 엉망진창인데 사람들한테 썩었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진리는 뭐고 이렇게 말하는 게 듣기 싫었어요, 그냥.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떤 안과 행동이 동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거군요. 그러면 좋을 것 같죠, 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김도희 삶을 보면 그랬던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일치하게끔 행동하더라고요. 그래서 날 욕했던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싫으면 싫은 걸 표현해야 해. 네. 그렇군요. 세상한테 꺼져. 그만해. 알았어요. 일단 그러면 준비하신 게 다 끝. 근데 명쾌한 것 같은데? 명쾌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디선가 한 번씩 들어봤었던 이야기들의 어떤 종합일 수도 있는데 되게 구체적인 행동 방법까지 실행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를 해줬을 때 처음에 저는 예스맨 운동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아니 첫 번째 아까 1부 했을 때는 되게 막 공감하면서 대단한 좋은 방법이다 생각했는데 2부에서 되게 좀 맥이 빠졌었거든요. 예스맨 운동 해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는 거. 그렇구만. 그냥 좋은 얘기 한 말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김도희님께서 말하고 안 지키는 사람 싫어한대요.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다는 것까지 내가 하겠다는 건 아니야. 그렇군요. 근데 영화를 보시고 하시는 게 정말 좋아요. 영화에서 진짜 단적으로 드러나요.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주 웃겨요. 단순화시켜서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좋은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깨달음이라는 건 열반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정된 자아감을 벗어나는 탈동일시, 그다음에 탈중심화. 맞나요?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되게 영화를 제시하셨어요. 그죠? 예스맨 운동을 하는데 그 영화 자체가 뭐 정말로 깨달음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찍은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렇게 해봄으로써 고정된 자기 자신이 바뀜으로써 어떤 고통을 제거하고 자기가 달라질 수 있는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네. 그런데 환경을 바꿀 수는 없는 거는 맞잖아요. 이게. 네네. 그렇다면 제가 되게 궁금한 게 좀 삐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안 좋은 현실, 그러니까 평생 일을 하고 돈을 벌어도 어느 정도 유복하게 사는 것이 힘든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룬 게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삶의 태도를 바꾸면 행복해질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불행을 끊을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건 운명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팔자구나라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자세가 되는 게 아닌가요? 실제로 되게 수동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냐. 환경적인 불이익도 있고 제도 환경을 우리가 개선시켜야 되는 것도 있는데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환경 제도를 개선시킬 때 뭐가 필요하냐면 환경 제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개개인들의 역량이 필요하거든요. 야, 너의 제도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바꿔줘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그 결정할 수 있는 정책 입건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데 그 역량이 어떻게 생기냐면 개인이 자기 경험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거든요. 메타 공부 방법?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게 되면 제도나 환경도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얻을 수 있게 되는. 그럼 이거는 시작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네. 이거로 해서 삶의 태도를 바꾸고 그 다음에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라. 네네. 그렇군요. 이 시작 단계일 수 있죠. 입문이에요. 아까 열반이래. 열반은 아니라고. 그래, 입문 단계야. 끝나면 다시 와. 일단은 그러면. 김도인의 선물 잘 받았습니다. 네. 나도 줘. 한마디씩 좀 정리한 다음에 요거 오늘 걸 좀 마무리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은 근데 그 얘기 좋았던 것 같아.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모든 종교적 형태는 항상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를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종교 자체는 없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김도인이 근데 김도인은 그걸 분리하진 않으셨어요. 그죠? 이게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자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좀 괜찮다, 좋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나도 반성해 본 것 같아. 나도 너무 나를 재단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 그래서 저도 한번 좀 소심하게 너무 극단적으로 바뀌지 않은 한에서 한번 예스맨 운동도 한번 해보려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거부했던 걸 조금 수용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분들 어떠셨나요? 그럼 오늘 점심을 점심 사줘. 내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선물해줘. 나 이거 줘 펜. 조용히 해. 알겠습니다. 또 전화기 줘요. 맥북 주세요. 미친놈들아. 아이폰 줘. 내가 가진 게 많아. 좀비 가지고. 옷 벗어. 그만해. 우리 깡 선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또 이런 얘기를 옛날에 아주 진짜 학부 시절이죠. 종교학과 수업 들을 때 이런 얘기들을 진짜 이론적으로만 계속 많이 듣긴 들었어요. 듣기만 하고 책이나 조금 읽어보고 진짜 이론적으로만 쭉 들어왔던 얘기고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말과 행동이 다른 저는 별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알게 된 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과 얼굴이 달라. 너무 그러니까 말은 외모부터 달라. 삼성맨이야. 삼성맨이야.
그렇네요. 북창들다더니 사람들이 되게 배신감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막 약간 되게 후덕하고 막 이런 분을 생각하고 오셨대요. 나이도 많으시고. 지저분하고. 네. 근데 제일 깔끔해 우리 중에서. 네, 아니, 지금도 스타일이 제일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배신. 나한테 뭘 요구하려는 거냐 도대체. 털을 길러라. 차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계속 살다가 보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만 계속 치여서 살잖아요. 시달리잖아요. 돈 문제에서부터 뭐 인간관계에서 뭐 경조사도 가야 되고 뭐 이거저거 준비할 것도 많고 해서 계속 시달리다가 보면 오히려 나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확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불교라던가 저는 이제 이게 특정 종교의 가르침이라고 사람들이 좀 이제 멀리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제 불교적이라던가 어떤 명상 이런 어떤 가르침들이 결국에는 어떤 심리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이거 뭐 나의 행복과 불행은 진짜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가짐에 달렸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파고 들어보면 이제 심리학 안에서도 어떤 우리 인간이 외부 정보를 처리하고 뭐 처리하는 어떤 기본적인 인지 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지 구조라고 이제 뭐 막연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인지 구조를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구조가 작동하는 방식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거를 활용할 줄 알면은 참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만 지금 한 1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네,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요즘 뭐 우울한 일도 뭐 꽤 종종 생기고 그래서 좀 다운되기도 하고 반추적 사고나 지금 들으면서 내 얘기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뭐 예스맨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조금씩 실천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참 좋은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정말 현실적으로 제가 제일 여기서 감동한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 그냥 좋은 말이었어요 이게 아니라 저도 예스맨은 안 할 거거든요. 안 할 건데. 해봐. 노맨이잖아 원래. 그게 아니라 뭐가 되게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었냐면 그 이론으로만 알았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들을 때 지금 딱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악플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악플이라고 하면 되게 뭐 안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되게 동일시하고 뭐를 잘 못 참냐면 억울한 걸 잘 못 참아요. 맞아. 확실히. 딴 거는 모르겠는데. 억울하면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 뭐 개독 뭐 이렇게 욕하는 것도 괜찮은데 내가 얘기하지 않은 걸로 왜곡해서 나를 판단하는 걸 좀 참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쫓아가고 이제 얼굴 보고 얘기해줘야 되고 내가 얘기한 건 그게 아니었다 하면서. 집요해. 그 집요한 게 사실 저를 되게 피폐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저도 이제 뭐를 생각하냐면 제가 아줌마 맞장구 아줌마처럼 계속 아니 나에 대해 안 좋은 건 다 지금 인정해주고 있어. 나도 그랬다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자존감인지는 모르겠는데 연결된 건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뭘 인정하면 나는 되게 속이 좁구나라는 거를 보거든요. 속이 좁은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범해지기는 건 힘든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네가 속이 좁은 걸 알면 이때부터 대범하게 행동해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알았어요. 제가 속 좁은 걸 알고 그냥 보통 남자들은 웃어 넘기잖아요. 맞아요. 제가 되게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낙곰수 옛날에 들을 때 정봉주 의원님이 그 삶의 태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어떻게? 완전 되게 웃겨. 좀 조롱을 하잖아요. 네. 되게 가볍고 천박하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면서 그냥 웃어 넘기잖아요. 네. 저 그거에 거의 감동을 받았어요. 저런 캐릭터가 있을 수 있구나. 억울할 텐데 나라면 억울해갖고 막 씩씩거릴 텐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로 장난치는 거는 넘길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나의 본질적인 부분을 왜곡하는 거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걸 동일한 충격을 오늘 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분리해서 생각을 해봐야지 하고 이제 악플 달지 마. 그래 좀 그만해. 악플 다는 건 이 세 사람이잖아. 알겠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네. 김도희는? 저는 네. 명상 계속 어디 가서 하면 좋냐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그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많이 들으시는 분들한테 좋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깡 선생 다음 시간에 이제 선물 준비하실 텐데, 야 광고 좀 해줘. 뭐 할 거야? 다음 거. 2시간짜리. 다음 주에 들으세요. 궁금해. 종교 해준다고 한 거 아니야? 예. 바뀐 거 아니고요. 말을 안 해줘가지고. 이렇게 궁금한 거 까보니까 외계인네. 외계인 선물 2부. 알겠습니다. 알고 보면 막 패션 강의 이런 거.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일단 그러면 그건 no. 네.
일단 오늘 새해 선물 특집 1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네. 다음 2부에서는 깡 선생이 도대체 뭘 해줄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친구여 세월이 많이 변했구려 같이 늙어간단 말이 내게는 그저 먼 미래의 일일 뿐이었는데 얼굴에 솜털은 흔적도 없구려 어느새 남자의 미래는 책임감과 무거운 중압감 하지만 햇살은 저 높은 곳에 각자의 이상을 위해 모두 바쁘네 자랑스러운 나의 친구들아 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단다 우린 사랑 사회가 이슈 하지만은 인간적일 뿐인 실수는 모두 겪어야지 너무 재수없는 직장 상사 얘기 별 수 없이 아저씨 되는 게 뭐가 재수 이 당의 소주 한잔할 때까지 답장은 필수 always miss you 우리들의 얘기로만 긴 밤이 지나도록 When you're spring